구조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구조를. 자, 이제 102페이지. 자, 기존에 열려있는 고객창은 닫을게요. 출자, 빨간색. 그림 이쪽에 빨간색. 글자. 출제 유형 1 ACDDB 파일을 열어 다음의 지시사항 및 화면을 첨부하여. 자, 화면이란 건 주어진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그림. 화면을 첨부하여 1 대여 해당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고서를 만들진 않고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를 수정 편집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탐색창에서 1일 대여 현황 보고서 위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디자인 보기. 자, 1번 대여 목록 커리를 레코드 원본 수정하시오. 자, 보고서에 내용이 나타나려면 자, 뭐 굳이 안 따라오셔도 되고요. 뭐 제 화면 보시면 되니까 뭐 잘 되시면 저 따라오시든지. 자, 뭐 따라오는데 부담 없으시면 따라오시라고요. 근데 굳이 결과 보러 따라오지 마시고 결과는 화면 보시고요. 집에 가서 정리하실 때, 복습하실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시고. 자, 결과를 보는 거 인쇄 미리 보기였죠. 그럼 여기에 이제 뭔가 데이터가 자료가 뭔가 찍혀잖아요. 출력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샵 머무르에 나타나는 건 뭔가 연결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가장 근본이 되는 아까 기초공사에 해당되는 게 뭐라 그랬죠? 레코드 원본이라 그랬죠. 레코드 원본. 아, 그러면 레코드 원본 데이터 자체에 아예 기초공사가 없구나. 그래서 기초공사가 되면 자료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컨트롤 필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데이터가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인쇄 미리 부탁드려 나갈게요. 자, 그러면 보고서 선택. 여기 검정색 점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고서 선택입니다. 여기 영역을 보고서 선택기라 그러고 클릭. 자, 그러면 속성의 보고서. 그러면 뭡니까?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데이터 탭에 있겠죠. 레코드 원본 속성을 대여 목록 컬 이용해라. 옆에 보니까 대여 목록 컬이네요. 대여 목록 컬. 대여 목록 컬.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게 이제 잘 되시면 원활하게 잘 되시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죠. 연결돼서 데이터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보고서에서 결과를 보는 건 인쇄 미리 보기입니다. 이제 따라오셔야 되겠죠. 실제. 그럼 이렇게 내용이 없던 내용도 이제 나타나. 자, 그 다음. 자, 용어 하나만. 밑에 여기가 페이지 탐색 단추로 갑니다, 이제. 단위가 레코드 단위가 아니고 페이지 단위이기 때문에 페이지 탐색 단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축소입니다. 화면상에. 플러스 확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이지 탐색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쭉 보이네요. 자, 일단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자, 2번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대여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되 동일한 대여일자에서는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대여일자가 여기쯤 될 것 같네요. 디자인에 가면.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동일한 대여일자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순서대로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시오. 자, 인쇄미기가기. 자, 방금 마법사 진행 과정에 그 그룹이라는 기능이 있었고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었다는 거 우리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만일에 이제 수동으로 만일에 처리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될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여기 가서 합니다. 디자인 탭에 그룹화 및 요약에 있는 그룹화 및 정렬. 그러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룹 기능과 정렬 기능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창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정렬 기능이죠. 정렬 추가. 자, 정렬은 무슨 단위로?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죠? 대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문제예요. 이게 1차 정렬입니다. 내림 차순. 자,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 값입니다. 이게 자세히 단추를 넣어서 내림 차순 정렬을 하고. 그러면 같은 날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정렬이 필요하다. 동일한 대여일자에 대해서 전화번호 필드에 대해서 정렬하라. 2차 정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렬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정렬 추가. 그러면 자, 그리고 전화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자, 화면에 보이는 게 설정 값입니다. 오름 차순 정렬. 자, 제 화면 보실래요? 구조적으로 여기가 1차 정렬, 여기가 2차 정렬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해당 항목을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오른쪽에 보면 삭제 있습니다. 삭제. 이렇게. 필요 없으면 삭제. 이렇게. 그리고 정렬 추가, 전화번호, 오른차순. 자, 거기 그 다음에 정렬 순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다. 그럼 이게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정렬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1차 정렬, 2차 정렬. 지금은 정렬 기준 대여일자 내림 차순, 정렬 기준 전화번호 오름 차순. 자세히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앞 데이터가 정확하게 뭔지 기억이 안 나서 뭐 어찌됐든 5월 16일부터 정렬이 되어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오름 차순 정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확인들 하시고. 자, 3번 갑니다.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는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보고서 바닥글의 모든 컨트롤을 대여 일자 바닥글 영역으로 옮기시오. 자, 잠깐만요. 자, 인쇄 미리가. 자, 이거 구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작업하셨던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하는 이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닫으셔도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열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화면이 지금 좁은 관계로 저는 좀 닫아버릴게요. 여러분들 열어두셔도 크게 지장 없을 것 같거든요. 열어두시도 하고 뭐 불편하시면 닫으시도 되고 저는 닫겠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그룹 바닥글. 자, 그룹이라는 기능도 방금 마법사에서 분명히 그룹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수동으로 설정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매 마찬가지로 여기 가서 합니다. 그룹화 및 정렬. 자, 그 다음 대여일자 필드가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정렬 기준 안에. 자, 요거 설정합니다. 자, 대여일자 필드가 보입니다. 요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자,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면 이제 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히 단추. 그리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보이시죠?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맨 끝쪽에 간단히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저 내용이 사라질 겁니다. 자세히 간단히. 자, 일단 펼쳐놓고 자세히 펼쳐놓고 자, 그 다음 그 내용물 중에 옵션의 내용물 중에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바닥글 구역 표시 안함이라는 문구 보이시죠? 자, 잘 보세요. 자, 머리글 구역 표시 안함 목록 단추 찾아서 클릭. 그리고 머리글 구역 표시 선택. 클릭해서 선택. 하시면 여기 없던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대여 일자 머리글 구역 표시 이렇게 됩니다. 필드. 이렇게. 대여 일자 머리글 구역 표시. 그러면 그리고 뭔가 또 무슨 이걸 선택하는 순간 뭐가 변화가 있냐고요? 여기 앞에 정렬 기준이 필드명 앞에 정렬 기준이었던 내용이 그룹화 기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확인하셨죠, 이제? 그러면 자, 정렬 기준은 순수하게 정렬만 있습니다. 그룹화 기준 안에는 그룹이라는 기능과 정렬이라는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를 이제 서로 호환 관계입니다.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른쪽에 이제 또 구역을 제가 그러면 대열자 필드에 대해서 이제 그룹을 하겠다. 그럼 같은 날짜끼리 이렇게 코드를 모아서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바닥글 구역 표시. 이렇게. 자, 그리고 자,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냥 따라오지 마시고. 인쇄 밀고 가면 아까 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던 녀석이 이렇게 가운데 뭔가
이쪽에 데이터 레코드 이쪽에 뭔가 비었죠. 그러니까 5월 16일자 레코드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월 15일자 레코드만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위아래에 있는 게 그룹 머리글 바닥글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빈 구조. 됐죠? 같은 일자별로 이렇게 모아서 보는 그룹. 자, 인쇄미리 받기. 자, 그다음 다시 자세히 단추 내용 펼치시고. 자, 그러면 만일에 이런 이제 그룹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없애버리시면 되거든요.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함. 머리글 구역 표시 안 함. 그러면 여기 원래 있던 그 방금 대여일자 머리글 바닥글이란 구조가 사라졌죠. 그럼 사라지면 결과를 보러 나가면 저 내용이 저 영역이 안 나타나겠죠, 구역이. 자,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아까 15일자 위에 있던 공간들이 사라졌죠. 16일자 아래에 있는 공간들이 사라졌죠. 확인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또 자, 다시 인쇄 미리고 닫기. 그러면 또 뭐가 또 바뀌었죠? 그룹화 기준이었던 필드명 앞에 있던 그룹화 기준이었다는 용어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룹이라는 기능이 빠져버리니까 정렬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자세히 단추눌러서 자, 이걸 대여일자 필드를 그룹으로 만들겠다. 자, 대여일자 필드에서 그룹 바닥글 영역을 만들고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펼쳐서 바닥글 구역 표시 안 한 목록 단추 눌러서 바닥글 구역 표시로 변경. 그러면 그룹 대여 일자 필드에 대해서 바닥글이 기본적인 사이즈 크기로 만들어진다. 그룹 바닥글 영역 만들고 보고서 바닥글의 자, 보고서 바닥글 자, 저는 이거 좀 닫을게요. 보고서 바닥글이라는 게 여기네요. 여기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대여일자 바닥글 영역 옮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이라는 게 뭐가 컨트롤이라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주황색 실선이 나타나는 게 컨트롤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 컨트롤이 보고서 바닥글에 컨트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보고서 바닥글 영역에 주황색 실선이 나타나는 구조가 몇 개 있냐고요? 네? 지금 수업 듣고 계세요? 아무도 또 대답을 안 해주세요. 4개 있어요? 아닙니다. 5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보기 싫은 게 눈에 걸리적거리는 게 아마 지금 폼부터 어제부터 하시면서 눈에 좀 걸리적거리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뭐냐면 격자 무늬로 이렇게 수평수직으로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선이 꺼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게 뭐냐면 눈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눈금. 눈금.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하고 산뜻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값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쓸 거라고 좀 귀찮고 불편하더라도 이게 기본 화면이거든요. 저거 시험에 거의 대부분 저렇게 나올 거니까 그냥 저렇게 쓸게요. 그냥 눈금 이게 기본값입니다. 프로그램상에. 그래서 이거 조정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눈금자 있다가 그냥 수평수직 눈금자 여기 수평수직 눈금자 뭐 그렇게 이거 그대로 쓰시고요. 그래서 보면 이 선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평수직.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 말고 여기 또 선이 하나 더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자, 저 따라오세요. 우리 컨트롤 삽입에 텍 상자 컨트롤, 레이블 컨트롤, 명령 단축 컨트롤 삽입해 보셨고 어제 또 뭐 해보셨습니까? 하이폰 하이보고서 컨트롤 삽입도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그 찾아보시면 선 컨트롤 삽입하면 볼게요. 선 클릭 그리고 대열자 바닥글이 빈 공간이니까 여기다가 그려봅시다. 자 클릭 드래그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고요. 이게 딱 어떤 시점에 딱 가면 선이 안 보일 겁니다. 삐뚤삐뚤한 선이. 이게 뭐냐면 완벽한 직선입니다. 이 상태에서 놓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이라는 컨트롤. 그러면 컨트롤이 삽입이 되면 뭐 한다고요? 우리 어제 폼할 때 이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이름. LIN 선. 이름 바꾼다. 기타 탭에서 엔터. 그다음 형식에 갈게요. 요걸 선택을 해제하시면 빈 공간을 눌러서 그럼 주황색 실선이 사라질 거죠.
그러면 이게 선입니다. 선.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컨트롤입니다. 보고서 바닥글레이는. 그래서 총 여기는 몇 개 있다고요? 컨트롤이 보고서 바닥글레이는 컨트롤이 총 5개 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위로 대열자 바닥글에 있는 선 클릭. 그리고 두께, 너비 형식에 테두리 두께. 죄송합니다. 테두리 두께, 선의 두께. 뭐 1포인트. 재미없네요. 선택 2포인트 정도 가져갈게요. 2포인트. 그러면 두께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위로 조금만 올라가겠습니다. 위쪽. 페이지 머리글에. 여기 가면 굵은 선 보이세요? 요거 선 컨트롤입니다. 선 컨트롤. 두께가 한 2포인트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게 선 컨트롤이구나. 시험에 선 컨트롤도 시험에 삽입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방금 대열자 바닥글 영역에 삽입하셨던 선 컨트롤 지울게요. 딜리트 키. 자, 그러면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컨트롤 5개를 어떻게 선택하실 것이냐. 모든 컨트롤 선택은 눈금자를 이용하겠습니다. 어제도 가르쳐 드렸다시피 뭐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어찌됐든 드래그 하시면 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녀석은 다 선택해 줍니다. 그래야 저 선을 빠뜨리지 않고 선택을 하실 수 있다. 5개 맞죠? 자, 그 다음 이동하실 때는 뭐 마우스 드래그 동작이 있고 방향키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영역을 넘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드래그 동작 쓰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 자, 그러면 잠깐만요. 이제 놓지 마세요. 놓으셨으면 다시 선택하세요. 클릭 누르고 계시고요. 자, 이 녀석을 어디다 갖다 놓아야 될 것이냐. 자, 일단 가로 방향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느 쪽에 가져다 놔야 되죠? 어? 이 5개의 컨트롤을 이 너비 보고서의 디자인의 너비의 왼쪽, 가운데, 오른쪽 어느 쪽에 가져다 놔야 됩니까? 왼쪽이라고요? 그림을 보고 판단했을 때 오른쪽이지 않을까요? 그 다음 세로 방향은 위, 가운데, 아래쪽. 위쪽. 왜 그러냐고요? 자, 요 선이 우리가 본문에 있는 게 레코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레코드에 있는 값이 다 표시가 되고 나면 바로 밑에 선이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공간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공간을 둬버리면 이게 간격이 많이 설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것까지 체크해 두시고, 오케이. 자, 4번 가겠습니다. TXT 누적 금액 컨트롤에는 대여 일자 그룹별 금액 필드의 누계값이 표시되어 설정하시오. 자, 이것도 이제 보고서에만 이제 고유 기능인데, 자, 자, 보기 모드 변경 한번 해볼게요. 잠깐 이 문제 푸시기 전에. 자, 일단 보고서 보기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자, 보고서 보기는 마찬가지 결과를 보는 건데, 이건 우리 뭐 인쇄로 따지면 연속 출력, 여러분이 도트 프론트라는 걸 사용해 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연속 출력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페이지 이렇게 안 나누고. 그러면 이게 내용물이 이렇게 페이지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통 확인을 많이 하실 때 쓰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기 시험에서는 일단 인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기능으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그다음 누적 합계라는 게 아마 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절대 시험장에서는 함부로 필요치 않은 내용을 수정하시는 크기나 이런 거 함부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관계로 내용 설명을 드리려면 자, 여백 단추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 탭에 여백 단추 눌러서 기본 좁게 이거 왜 다 이쪽으로 가죠? 네, 기본 뭐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네요. 넓게 할게요. 넓게. 자, 어쨌든 주적 금액이라고 문구가 다 표시되도록 하세요. 세 개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의 내용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TX 누적 금액 아마 들어가면 이 위치쯤 될 겁니다. 여기.
아니, 그냥 제 화면 보세요. TX 누적 금액 여기쯤 될 거라고, 여기. 여기.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죠. 자, 누적 금액의 컨트롤에 대여일자 그룹별로, 대여일자 그룹별. 그럼 날짜별로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묶었잖아요. 이렇게 16일, 5월 16일자, 5월 15일자, 5월 14일자 이렇게 묶었잖아요, 지금. 자, 여기에 그룹별, 그럼 그룹 단위로 금액 필드의 누계 값이나, 그러면 금액 필드라는 게 여기 이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금액 필드. 바운드 되어 있는. 자, 화면 보세요. 바운드 되어 있는 금액 값이죠, 이게가. 그럼 요 값이 어디에? 여기에 나타나는 누적 금액으로. 그러면 무슨 이야기죠? 여기는 얼마 나와야 되죠? 누적 금액이라는 거 하니까 1500 시작이니까. 그다음 여기 두 번째 레코드에 오면 얼마? 3000. 여기 오면 4500. 점점점점점 여기 오면 13000. 제가 암산할게요. 13000. 그러면 여기 오면 얼마? 여기는 13000, 여기는 14500? 아니죠. 그룹별로 묶으려 했으니까 날짜별로 묶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그럼 여기 다시 어떻게? 1500. 말뜻 이해하셨어요? 예? 1500, 여기 2500. 그럼 여기 오면 다시 또 1500, 3000. 내용 이해하셨죠? 그게 누적 금액이라는 의미입니다. 누적. 자, 인쇄미리 닫기. 그러면, 자, 인쇄미리 닫기. 그러면 여기 txt 누적 금액에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금액값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데이터에 한 개의 필드가 연결되어야 된다. 뭐죠? 바운드 컨트롤 의지하셨던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속성이라고 그랬고 목록 단추 눌러서 아까 테이블이 연결될 때 쿼리가 연결될 때 지원해주는 필드명들 중에 금액 필드가 보이네요. 그러면 바운드. 그럼 여기 금액. 자,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이. 근데 이게 뭐 누적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1500, 3500, 13000, 다시 1500, 2500, 다시 여기 1500, 300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런 기능이 우리가 다 더할 수 있냐고요? 아, 우리가 더 할 수는 없겠죠.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누적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니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모두 그러면 아까 13000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14500이 되어버린다고. 모두 해버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적하겠다는 이야기고 그게 모두고요. 그러면 그룹 단위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룹별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룹별. 자, 그리고 결과 확인 이건 같이 확인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1500, 3000, 4500, 점점점 13000 그리고 다시 1500, 2500 다시 날짜가 바뀌었네요. 1500, 3000 이해되셨죠? 자, 5번 가겠습니다. 대여 일자 바닥거래 TX 누계 아마 디자인에 가면 여기쯤 되겠죠 뭐. 대여 건수는 해당 일자에 대한 건수를 표시하고 TX 소개 아마 들어가 디자인에 가면 여기쯤 되겠죠. 여기 소개는 해당 일자에 대한 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시오. 소개 부분합할 때 소개 용어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소개 총계. 자, 인쇄미를 그 여기가 소개잖아요. 부분합이잖아요, 이게 개념이. 자, 인쇄미이다. 자, 그러면 대여 일자 바닥걸 문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TXT 대여 건수 찾으세요. 컨트롤 랑 그리고 대여 건수가 필요로 건수, 개수. 자, 조건 없이 개수를 계산하겠다. 그런 개수 계산, 즉 수식 계산이군요. 식 계산이군요. 어디 가서? 컨트롤 원본 한 개의 필드만 연결해서 한 개의 필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식을 작성해서 다른 결과값도 보여준다. 그럼 조건 없이 개수, 건수를 계산하겠다. 무슨 함수? 에? 무슨 함수? 어제 다 해드렸는데 방금도 하고 왔잖아요. 카운트 그리고 자 일단 이거 필드명이 와야 된다는데 필드명 대신에 뭐? 특별한 필드명이 없기 때문에 모든 레코드에서 별 표시 에스테리크 엔트 그다음에 txt 속에 컨트롤 선택하시고
자, 합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상의 수식 계산은 컨트롤 원본에서 한다. 그리고 합을 계산해야 되니 우리가 조건 없이 합을 계산해야 되니 우리가 암산할 수 없다. 누구의 도움을? sum이라는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가로 열고 혹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명이 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필드명은 문제 있잖아요. 금액의 합계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금액 필드의 합계라 했으면 그냥 다른 거 확인 안 하고 그냥 금액 대가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금액 필드라는 표현이 없네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 방금 여러분들 금액 필드가 있다는 건 확인 알고 계시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바운드 시켰으니까. 그러면 대가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냥 금액 이렇게 적지 마시고 금액 필드라고 표현을 했으면 완벽하죠. 근데 금액이라 했는데 금액이 필드가 아니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해보셨잖아요. 자, 엔터. 자, 그리고 결과 확인,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온다. 그룹 단위로. 5번. 대여 일자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레코드라 했습니다. 분명히. 자, 필드의 값이 대여일자 필드가 아마 여기일 겁니다. 바운드 되어 있는. 자, 제 화면 보세요. 여기가 대여일자 필드입니다.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대여일자 필드가 바운드 되어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 컨트롤에 대여일자 필드가 바운드 되어 있다. 예?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 녀석의 컨트롤 이름이 뭐라고요? 대여일자이다. 예?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이 녀석 이름이 아닙니다. 이건 바운드 되어 있는 필드명. 여기 이름은 여기 속성 시트에 가서 이름 확인한 거죠. 대여일자, 뭐 어찌됐든 뭐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대여일자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대여일자 이 녀석 기준을 봤을 때 이전 레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녀석은 5월 16일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레코드. 자, 두 번째 5월 16일자에 왔습니다. 대여일자 값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 레코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면 이 녀석은 표시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레코드에 갑니다. 이전 레코드가 이거죠. 같죠? 값이 같죠? 그러면 표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져나가면 5월 16일자에는 5월 16일이라는 게 몇 번 표시되죠? 요거 한 번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표시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레코드 이제 여기입니다. 예일자인 레코드가. 그럼 이 녀석 입장에서는 이전 레코드가 이거죠. 에? 그럼 이전 레코드 이거니까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이 값은 표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 내용에 따르면. 표시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요 녀석 입장에서는 이전 레코드가 요거죠. 그럼 이 녀석 화면에 표시해야 됩니까? 출력이 되어져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어져야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룹에서 똑같은 값 한 번만 고유값만 표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인쇄 미리 닫기. 자,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기능을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형식에 가면 있겠네요. 형식. 자, 앞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형식. 그리고 쭉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중복 내용. 해당 컨트롤의 속성 중에 형식 속성, 숨긴다, 표시한다는 의미니까 형식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 고유값만 표시. 예. 그리고 결과 확인. 이런 건 뭐 답을 외운다고 뭐 정답지 보고 이렇게 클릭 한번 하고 얘를 아니오로 바꾸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고요. 결과를 보고 이게 뭔지를 매칭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 동일할 경우에 값을 숨긴다.
즉 고유가만 표시하는 그런 개념이다. 자, 6번 가겠습니다. 1, 2, 3, 4, 5, 6. 아, 방금 6번 했나요? 7번인가요? 7번. 대여일자가 바뀌면 새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대여일자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자, 앞에 봅니다. 대여일자가 바뀌면 되죠. 그러면 지금 15일자에서 16일자에서 지금 15일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15일자 자료는 어디에 가야 된다고요? 현재 페이지가 아니고 깨끗한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 그럼 여기 또 날짜 14일, 15일에서 14일자로 바뀌었죠. 그럼 이 자료가 이 녀석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14일, 5월 14일자 자료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깨끗한 페이지에 가야 된다고. 새 페이지에 가야 된다고.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그러면 넘기려면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될까요? 이 기준을 잡으려면. 기준은, 자, 인쇄미리 가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자, 대여일자 바닥글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여일자 지금 머리글이 없는데 머리글을 기준으로 그걸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지금은 대여일자 바닥글 기준으로 넘겨봅시다. 자, 대여일자 바닥글에는 뭐가 있죠? 요약 정보란 게 있죠. 건수, 개수하고 합계가. 그러면 자, 그러면 15일자 그룹이라는 건 어디까지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요거예요. 실제적인 데이터는 여기까지지만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에? 이게 15일자 요약 정보니까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15일자가, 그럼 여기 16일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면 16일자 구조는 여기까지잖아요, 거죠, 구조적으로.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녀석의 내용이 다 나타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 녀석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나타나고 난 이후에 페이지가 바뀌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기준이 저 녀석이라면, 그룹 바닥글이라면, 대열자 바닥글이라면, 자, 그러면 방금 문제에서 대여일자 바닥글을 기준으로 뭐 하라고요? 새 페이지를 만들어. 자, 이것도 표시입니다, 표시. 이거 이제 설명을 듣고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표시 중에, 바닥글, 대여일자 필드 바닥글의 표시 중에, 표시 형식 중에 페이지 바꿈이라는 걸 찾았어요. 맨 아래쪽에 페이지 바꿈. 페이지 바꿈. 없으면 지금이 없는 상태고요. 구역 전이면 어떻게 되냐면 16일자 레코드 그 다음 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니까 자기 구역 전에 잘려버리는 거야. 페이지가 나눠버리니까 그러면 16일자 요약 정보는 새 페이지 그리고 그 밑에 15일자 레코드 그 밑에 이제 15일자 요약 정보는 다시 또 잘려버리니까 또 다음 페이지로 새 페이지로 구조 이해되세요? 그럼 이건 안 맞네요. 구역 후가 되면 자 현재 구역 해당 구역 그러면 자기 내용이 잠깐만 16일자 레코드 나타나고 16일자 요약 정보 나타난 이후에 페이지가 바뀌어버리죠. 그럼 바뀌었으니까 저기 가면 15일자 레코드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밑에 15일자 레코드의 요약 정보가 나타나겠죠. 합계 개수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페이지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뀐 그 페이지에는 뭐 5월 14일자 레코드 정보가 나타나겠죠. 그 밑에 레코드 요약 정보 나타날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이거 다 알아보시면 구역 전 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코드, 요약 정보, 레코드, 요약 정보, 레코드, 요약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전후로 다 잘라버렸으니까. 지금의 의미는 구역 후가 되겠죠. 그리고 결과 확인,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16일자 요약 정보가 나타난 이후에 새 페이지가 옮겨갔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15일자 왜 안 나와? 15일자 정보 이렇게 있죠. 3페이지 이렇게 나와. 뭐 어쨌든 이렇게 다시 또 넘기시면 이렇게. 구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인쇄 미리받기.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기준을 어디다 선택했냐면 대여일자 바닥글을 기준으로 구역 후에다가 페이지 바꿈이라는 기능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리글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여일자 머리글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대여일자 머리글하고 레코드가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대여일자 머리글이 앞에서 뭡니까? 페이지가 나눠져야 되는 게 맞겠죠. 이번에는. 구역 전, 그때는.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다 나왔었는데, 머리글을 선택하느냐, 바닥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옵션 값이 좀 틀려집니다. 값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그 10번 볼게요. 8, 90, 11번이니까 맨 마지막 게 용지 방향이 가로로 인쇄되어 페이지 설정하시오. 자, 요거는 어디 거냐면 페이지 설정이고요. 여기. 엑셀에서 이거 했잖아요. 용지 바꿔한 거.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가로 방향. 자, 설정하셨으면 보기 모두 바꿀 겁니다. 디자인 탭에서 아니면 홈 탭에서.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페이지의 방향이 교재에 있는 그림 화면과 같이 그렇게 나타난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인쇄 미리 받기 저장. 잠깐 쉬었다가